혹시 우리 딸의 결혼 생활에 내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끔찍한 의혹이 드리운 건 아닐까요?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속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내 삶은 멈춰버린 시계 같았습니다. 딸은 아빠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서둘러 결혼했고 아빠의 장례를 치른 후에야 식을 올렸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 없는 결혼이었기에 나는 늘 미안함과 걱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기일이라 피곤하겠지 하고 애써 외면했지만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여느 때처럼 무덤덤하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깊은 호수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읽었습니다. 김서방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현관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너희 요새 무슨 일 있니? 김서방이 너무 무심해 보인다. 딸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봐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김서방이 놓고 간 점퍼가 눈에 띄었습니다. 점퍼를 개어주려는데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내가 모르는 낯선 동네의 고급 와인바 이름과 카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꽤 컸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이런 곳에, 그것도 딸 몰래 다녀왔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영수증을 다시 점퍼 주머니에 넣고 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섣불리 개입해서 딸의 결혼 생활을 더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은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김서방의 지나친 무관심과 딸의 굳은 표정, 그리고 이 의문의 영수증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결혼 생활에 외도가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도 나처럼 혼자가 될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에이, 괜한 걱정이다 하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우리 딸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내 몫은 다 했다 싶어 한시름 놓았었죠. 그런데 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딸은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국 아빠 없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나는 딸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만 같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딸의 결혼 생활에 유난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이 있었다면 딸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결혼 생활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나에게서 비롯된 죄책감과도 맞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딸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시댁과의 관계와 맞물려 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아빠 없이 결혼했으니 더 잘해야 해, 내가 아이가 없으니 더 희생해야 해라는 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상처보다 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모습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억누르며 딸의 불안한 결혼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아이의 아픔을 보며 내 과거의 잘못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나는 그저 딸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 의욕과 불안을 어떻게 딸에게 전달해야 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인데 내 바람과는 달리 딸의 삶에는 점점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과 굳게 담은 입술은 힘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주고 조용히 딸의 말문을 기다렸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딸은 조심스럽게 김서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그이가 야근이 너무 잦아. 집에 와도 너무 피곤해하고 대화도 거의 없어.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깊은 이야기는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영수증? 그거 말이야. 내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김서방이 잠든 사이 김서방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는데 낯선 여성의 이름과 하트 이모티콘이 함께 뜨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딸은 나에게 사실을 말하면서도 엄마, 내가 잘못 봤을 거야. 회사 동료겠지. 하며 애써 김서방을 변호하려 했지만 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차가운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의문의 영수증과 휴대폰 속 메시지. 이 두 가지 정황은 김서방의 외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겨우 벗어나려는데 딸의 결혼 생활에서 또다시 불행이 의심되는 그림자를 마주한 것입니다. 나는 딸에게 섣불리 사실을 확인해 보라거나 헤어지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딸은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더 잘해야 이 관계가 유지될 거야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이 작은 균열이 언제 커다란 폭풍으로 변할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외도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딸은 이어서 시댁과의 갈등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몸이 편찮으신데 김서방은 바쁘다는 이유로 딸에게 시어머니 간병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간병을 돕고 집에 돌아오면 김서방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잠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묵묵히 시댁의 요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수시로 언급하며 딸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면 아빠 없는 애가 시댁에 이 정도도 못하냐, 결혼해서 애도 못 낳고 뭐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딸은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또 참으며 희생하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딸이 아이 없는 문제, 그리고 김서방의 의혹까지 짊어지고 시댁의 부당한 요구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김서방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딸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댁의 요구와 김서방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딸의 말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의 고통을 알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속만 태워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딸이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딸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김서방에게 연락했지만 중요한 출장이 있다며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백하게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병실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딸은 링거를 맞으면서도 시어머니 간병은 누가 하냐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딸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딸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 먼저 챙기세요. 저는 곧 나을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딸의 상처는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죄책감으로 미안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슬픔을 잊고 이제부터라도 엄마로서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우리 딸.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엄마가 이제부터 내 편이 되어줄게. 너 자신을 먼저 챙겨.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중요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딸의 위기를 내가 함께 극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홀로 된 슬픔에서 벗어나 딸을 위해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딸의 위기는 내 삶의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실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들어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들 부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딸을 걱정하며 따뜻한 죽을 건넸고 아들은 묵묵히 병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여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먼저야. 너희 시댁이나 김서방 일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아들의 이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늘 참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김서방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병실로 와라. 처형으로서 할 말이 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후 나는 우리 가족의 남자다운 기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단호하고 든든한 모습은 내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남편의 부재로 인해 약해져 있던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라는 든든한 가족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행동은 딸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괜찮은 척하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 동생을 이렇게 만든 김서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 덕분에 나는 딸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참고만 있는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조언을 들은 후 나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그만 참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김서방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내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말해야 해. 나는 아들과 함께 김서방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병실에 온 김서방은 장모인 나와 처형인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김서방에게 의문의 영수증, 휴대폰 속 메시지,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아이 문제로 딸이 겪은 고통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김서방에게 외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딸을 방치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들도 김서방, 와이프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나? 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댁 문제에 대해 딸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더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제가 장모님과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엄마와 오빠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족 간의 연대와 솔직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참고 이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맴도는 것을 보며 나는 진정한 가족의 힘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눈물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딸의 위기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김서방도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이제 딸은 홀로 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나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혼자 된 엄마로서 딸의 외로움을 보듬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족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용기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김서방과의 의혹, 시댁 갈등, 혹은 아이 문제로 힘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